네, 스튜던트 클래스는 이렇게 세 개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설계를 했습니다. 학생의 아이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의 이름을 저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강하고 있는 과목, 그 과목의 점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설계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 스코어라고 하는 타입은, 대문자 스코어라고 하는 타입은 우리가 만든 클래스 타입입니다. 스코어는 어떻게 만들었나 보면요. 스코어라는 클래스는 시험을 내가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네 과목이다라고 한 거예요. 국어,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수리 탐구 영역, 그 다음에 과학, 이런 식으로 네 과목을 듣고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 객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인트 4개를 저장할 수 있는 객체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점, 이 네 과목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과목에 총점을 리턴해 줄 수 있는 메서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과목의 평균 점수를 리턴해 줄 수 있는 클래스가 메서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까지는 됐고요. 제가 생성자는 우리가 2개만 만들자라고 했어요. 디폴트 생성자와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는요, 앞에 퍼블릭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주고요. 이름은 스코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가 없다라는 의미고요. 파라미터를 갖지 않고 모든 멤버들을 어떤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만 만들어줘도 인트 타입의 4개의 변수를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4개짜리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4개의 필드들, 4개의 멤버 변수를 필드와 멤버 변수 같은 용어예요. 필드 또는 멤버 변수를 전달받은 값으로 초기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성자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파라미터들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몇 개가 필요하면 인트 4개가 필요합니다. 인트 4개가 필요한 거고요. 변수 이름 새로 만들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멤버 변수 이름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파라미터 4개짜리 생성자가 할 일입니다. 멤버 변수와 파라미터, 지역 변수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어요. 구별할 수가 있고, 파라미터를 선언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생성자를 호출해 줄 때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넣어 준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인티저를 넣어 주고요. 두 번째 자리에 인티저를 넣어 주고요. 세 번째 자리에 인티저를 넣어 주고요. 네 번째 자리에 인티저를 넣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출하는 곳에서 전달해주는 이런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한 거죠. 그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달해주는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도 얘기하죠. 파라미터를 매개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는 일은 간단하죠. this, 내가 가지고 있는 코리안. 내가 가지고 있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멤버 변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멤버 변수의 첫 번째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this.english는 english, this.math는 math, 그 다음에 this.science는 science. 이렇게 하시면 끝이죠.
이게 그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 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됐고요. 누군가가 이 스코어를 호출한다면 여기 있는 4개의 인티저는 전부 다 0으로 초기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두 번째 있는 스코어 생성자를 호출할 때에는 반드시 정수 4개를 넘겨야 되고요. 그 4개의 정수가 순서대로 코리안, 잉글리쉬, 매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객체가 생성이 되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나면 이 변수에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 초기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가 있고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변수가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즉 네. 깜빡하네요. 네. 변수가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변수의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못해요. 출력도 안 돼요. 출력도.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들은 항상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하냐 하면 생성자 호출 다음부터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값들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요한 메서드는 2개인데요. 총점을 리턴하는 메서드, 총점. 자, 그럼 메서드는 퍼블릭으로 만들어주시죠. 일단은 퍼블릭입니다. 오늘 퍼블릭이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을 하는 값이 있어요. 리턴하는 게 있는데 총점이에요. 그럼 총점의 타입이 무엇이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4과목을 인트 4개를 다 더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도 인트겠죠. 인트. 그냥 저는 이렇게 할게요. 뭐 get total. 메서드 이름은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만드셨더라고요. 뭐 sum이라고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total이라고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계산한다라는 의미로 calc, total 뭐 이렇게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어떤 이름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총점을 주는 거구나. 뭐 요런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메서드 이름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메서드 이름 만드실 때는 소문자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2개 이상의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2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이런 표기법을 어떤 표기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낙타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까멜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가 있을지 없을지 고민을 해보면 자, 이것도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총점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메서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하면 우선은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먼저 할 거고요. 그죠? 생성을 하고 나면 이 생성된 인스턴스에서 우리가 만든 메서드를 호출할 거랍니다. 그러면 총점을 계산하기 위한 모든 점수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총점을 계산할 때 따로 뭔가 인풋을 넣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말이에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가 총점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그 객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들 잘 하셨더라고요. return, 뭐 코리안 더하기 잉글리시 더하기 매스 더하기 사이언스.
물론 앞에다가 전부 디스를 붙여 주셔도 좋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디스를 붙이기 시작을 했으면 나머지 잉글리시, 매스, 사이언스에도 디스를 전부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보기가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 얘는 멤버 변수인데 얘는 멤버 변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안 붙이기 시작했으면 다 안 붙이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총점 리턴하는 메소드는 끝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을 리턴하는 averag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들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메서드를 호출할 메서드가 가지고 있단 객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전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리턴 타입이 여기 있어야 돼요. 메서드 이름 앞에는 리턴 타입이 있어야 돼요. 자, 평균은 리턴 타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과목이고 이 네 과목을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는 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소수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소수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소수점까지 표현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더블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평균 계산할 때 소수점은 잘라버리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int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코드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int로 하셨고 어떤 분들은 더블로 하셨는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소수점까지 계산해서 줄 것이냐 소수점을 그냥 잘라버릴 것이냐에 따라서 뭐 int로 하든 더블로 하든 좋은데 저는 뭐 그래도 평균은 일단은 소수점까지 계산하고 그 결과를 뭐 나중에 결과를 받아보는 입장에서 반올림을 한다거나 소수점을 자른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더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할 일은요. 이거예요. 네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4로 나누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평균이죠. 4가 아니라 4.0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얘가 더블을 리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 코드는 결국 뭐예요? 토탈의 결과값이죠. 토탈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 대신에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get average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자기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그죠?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호출하죠? 그냥 바로 이렇게 호출하시는 거예요. 메인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하는 방식과 같은 클래스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은 달라요. 만약에 메인 클래스나 혹은 스튜던트 클래스 같은 다른 클래스에서 get total이나 get average 같은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호출을 하셔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생성된 객체에서 get total이라든가 생성된 객체에서 get average라든가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호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주어가 있어야 돼요. 누가 메서드를 호출하는가? 누가 메서드를 호출하는가?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클래스 안에서는 얘네가 같은 멤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같은 식구, 같은 멤버예요. 이렇게 데이터도 같은 멤버인 거고 메서드도 같은 멤버인 거예요. 같은 멤버들끼리는 뭐뭐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메서드 연습할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네. 메서드 만들 때 우리가 메인 클래스 안에서 여러 개의 메서드를 만들어서 에버리지에서 토탈을 호출하고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호출하는 방식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으로 나누지 않고 4로 나누는데 그럼 이거는 더블을 리턴하긴 리턴하지만 소수점이 항상 무조건 뭐뭐뭐점 0이 될 거예요. 항상. 왜 그러냐면 앞에가 결과가 인트고요. 그죠? 인트고 뒤에도 결과가 인트예요. 그럼 이거는 나눈 몫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몫을 계산하고 나서 더블로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4 그럼 얼마예요? 2.5죠. 2.5죠. 그런데 몫은 얼마예요? 몫은 2란 말이에요. 2. 2가 계산되고 나서 그거를 리턴할 때 2.0으로 리턴하는 거예요. 2.5라고 리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인트 나누기 인트는 몫만 계산하기 때문에 몫 2가 계산되고 몫 2를 리턴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블이어서 2가 아니라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2.5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를 적어도 둘 다 바꿔주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실수로 바꿔주는 건데 그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얘를 앞에 있는 녀석을 더블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강제 형변환 캐스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토탈로 계산된 값을 토탈이 계산된 값이 인티저인데 그 인티저를 먼저 더블로 바꿔놓고 4로 나누겠다. 그러면 이거는 소수점까지 계산이 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로 하신 것 같아요. 인트로 해서 몫만 리턴하시는 분, 여기 캐스팅 하셨던 분, 그 다음에 4.0으로 나누셨던 분, 뭐 이렇게들 하셨던 것 같아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고요. 네,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스코어는 필드가 있고 두 개의 생성자가 있고요. 두 개의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생성자에 대해서 보충 구현 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굳이 아무 코드도 작성하지 않는 디폴트 생성자를 만든 이유는 이런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가 있는 경우에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클래스에서 스튜던트라든가 혹은 메인 클래스에서 디폴트 생성자를 꼭 써야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에러가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끝났고요. 자 이제 스튜던트로 넘어갈게요. 테스트 먼저 한번 해볼까요? 스코어에 대해서만. 스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메인 만들게요. new 같은 패키지에서 만드시면 되겠죠. new 클래스 이렇게 하시고 클래스 메인 5번. 아마 여러분들은 과제를 하시느라 메인 클래스를 다 만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인 클래스 만드시고요.
스코어 객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 생성자를 사용해서 스코어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스코어 1번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점수니까.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대문자로 하시고요. 그 변수 이름 만드실 때, 그리고 메서드 이름 만드실 때 소문자로 해주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타입이다, 뒤쪽에 있는 거는 변수다, 이게 구별이 돼요. 시각적으로. new sco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과목의 점수는 전부 다 0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 더하면 0, 총점 0, 평균도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총점하고 평균만 바로 출력해 볼게요. 총점 하고서 여기다가 스코어 1번 점 get tota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변수 이름은 스코어 1번이고요. 여기서 메서드 이름은 get average죠. 제가 코딩하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코딩하고 있냐면 여기다 점 찍고요. 점 찍고 여기서 찾는 거죠. 내가 필요한 메서드가 뭔가 이렇게 이름 보면서 찾는 거예요. 어떤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참조 변수가 있으면 그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라고 점을 찍어주면은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필드,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점을 쓰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변수나 메서드를 이름을 보고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 많이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화살표, 엔터 이렇게 하면 코딩이 끝나는 거예요. 그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이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당연히 네 과목의 점수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총점도 0, 평균 실수로 0.0 이렇게 나와요.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파라미터가 있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사용해서 스코어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타입은 스코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은 이쪽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스코어 2라고 하시면 되고, 새로운 스코어를 만드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걸 사용하시면 되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하면 이렇게 목록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디폴트를 쓸 거냐, 파라미터 있는 걸 쓸 거냐. 그럼 파라미터 있는 거 이렇게 고르면, 골랐죠. 제가 화살표 내려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엔터 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4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 사이언스를 저장해야 되고, 우리는 이거 파라미터 이름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위쪽에 말풍선으로 이렇게 힌트를 보여주죠. 코리안 인트 변수, 잉글리시 인트 변수, 매스 인트 변수, 사이언스 인트 변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원하는 점수 넣어서 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원하는 점수, 여기에 원하는 점수, 여기에 이러면 안 나누어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복구 좀 할게요.
이렇게. 여기를 1번, 이번에는 1번 대신에 여기를 2번이라고만 바꾸면 되겠네요. (205점에서) (99를) 더하면 (304점) 그죠? (304점) 하필이면 제가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로 했나 봐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고치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303점 잘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있는 생성자, 그리고 메서드들이 제대로 동작한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했고, 자, 이제 다음 차례는 무엇을 할 차례냐면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제 완성할 차례입니다. 스튜던트 클래스로 갈게요. 이제 스코어 클래스가 완성이 됐고 그 테스트까지 끝났어요. 모든 메서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라고 하는 테스트까지 끝났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2개만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2개만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생성자를 만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첫 번째 디폴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퍼블릭 스튜던트. 저는 이렇게 하고 남겨둘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고 남겨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자. 두 번째 생성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생의 아이디,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 그 다음에 학생의 점수. 이렇게 3가지를 초기화할 수 있는 생성자이면 돼요. 이게 파라미터 3개짜리죠. 하나, 둘, 3개짜리.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id라고 하는 변수를 파라미터 id에 전달된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name의 값을 파라미터에 전달된 name의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 변수의 파라미터로 전달된 스코어 객체를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튜던트 클래스가 할 일이죠. 자, 그리고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객체입니다. 클래스예요. 제가 그 기본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본 타입.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불리언의 기본 타입은 뭐였죠? 불리언? false가 기본 타입이었어요. false. 정수와 실수와 같은 숫자 타입은요? 숫자 타입은 0이 기본값이에요. 그렇죠? 정수면은 0, 실수면은 0.0. 캐릭터도 숫자의 일종이에요. 2바이트 0, 0이에요. 2바이트 0. 2바이트 0, 모든 2바이트가 0으로 채워져 있는 거는 뭐냐면 공백이에요. 공백. 공백 문자의 그 유니코드 값이 숫자로 0이에요. 그래서 캐릭터도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기본 타입을 제외한 이게 8개죠. 자바의 기본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무슨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조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죠. 참조 타입, 다른 말로 클래스 타입. 클래스 타입의 기본 값은 뭐라 그랬어요? 클래스 타입의 기본 타입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본 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스트링 이름을 널로 만들기 위한 거고요.
스코어도 널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뭔가 메서드를 호출한다거나 이럴 때 에러가 나는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참조 타입의 기본은 널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두 개의 생성자가 끝났고요. 생성자가 끝났고 메서드는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만들자 이거였었어요. 인포에서는 자 그럼 퍼블릭 학번과 이름과 각 과목의 점수와 총점과 평균을 출력만 하면 끝나는 그런 메소드예요. 출력하고 끝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턴 타입, 리턴하는 값이 없으니까 void. 메서드에서는 void를 써야 돼요. 메서드에서는 생성자 앞에서는 void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 void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뭐예요? 여기에 void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생성자가 아니라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주의하시고요. 절대로 생성자 앞에는 리턴 타입을 쓰시면 안 돼요. void라고 하는 것조차도 쓰시면 안 되고요. 메서드가 리턴하는 값이 없다라고 할 때만 void를 쓰시는 거예요. info. 자, 여기서도요. 메서드를 만드실 때 info를 호출하는 곳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info를 호출하는 곳 입장에서 보면 학번, 이름, 과목, 점수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스튜던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죠.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변수를 스튜던트 하고서 선언하고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변수에서 변수가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보여주세요 라고 호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메서드를. 그쵸? 그러면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모든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다?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학번, 이름, 과목 점수 얘가 전부 다 가지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줄 어떤 다른 타입 값들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어요.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출력만 하시면 돼요. 학번은 아이디죠. 아이디. 변수 이름이 여기 아이디, 네임, 스코어예요. 그죠? 아이디, 네임, 스코어. 그 다음에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이름은 누가 가지고 있냐?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기억 안 나시면 컨트롤 스페이스.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세요. 아이디, 네임, 스코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주니까 당연히 네임이겠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과목 점수는요. 따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과목은 무슨 변수가 가지고 있을까요? 스코어 변수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점 찍으면 국어, 영어, 수학이 스튜던트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 변수가 그 안에 잉글리시, 코리안, 매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코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죠? 인포 메서드와 함께 같이 있는 변수가 맞고요. 그 변수 안쪽을 들어가야 이런 4개의 과목의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 찍고서 코리안 이렇게 해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국어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영어 점수를 출력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코어가, 그죠? 스코어가 무슨 점수를 가지고 있다? 잉글리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수학 점수를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스코어가 무슨 점수를 가지고 있다? 매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과학 점수를 출력하고 싶다. 스코어 점 사이언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4개의 과목의 점수를 출력을 한 거예요. 학번과 이름은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스튜던트 클래스죠. 아이디와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는 스튜던트가 직접 가지고 있고요. 각 과목은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에 국어 점수가 있고요. 영어 점수가 있고요. 매스가 있고요. 사이언스가 있어요. 됐죠? 얘네들은 변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총점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총점은 변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뭘로 가지고 있다? 메서드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죠? 메서드니까 get total 다음에 뭘 써줘야 돼요? 괄호. 괄호가 있으면 이거는 메서드 호출, 괄호가 없으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건 변수의 값을 가지고 오는 거고 이거는 저기 메서드 호출인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남은 거는 뭐냐면 평균. 요거 하나 남았어요. 평균. 자, 스코어라고 하시고요. get average. 저는 get average라고 만들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 그대로 테스트를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스튜던트를 하기 위해서 메인 클래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메인 클래스입니다. 우선 기본 생성자를 사용해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선은 뭐라고 해야 돼요? 스튜던트. 스튜던트 학생의 이름을 오쌤이라고 할게요. 쌤이라고 할게요. 쌤. 기본 생성자 스튜던트.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생성하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쌤의 그 정보를 보기 위해서 info를 호출을 했어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 위쪽에 뭐 총점 평균은 스코어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잘 출력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네. 근데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보시면은요. 스튜던트 22번에서 발생을 했어요. 얘는 누구 때문이냐면 메인 때문이에요. 메인의 21번째 라인에서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고요. 그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다 보니까 22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그 위치는 22번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가 문제. 그러니까 메인에서요. 인포를 불렀죠. 그 인포를 들어갔을 때 학번 0이라고 출력했어요. 디폴트 생성자니까 인트를 0으로 초기화했겠죠. 이거는 잘 출력했어요. 이름 여기 널
이거는 출력이 되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22번째 라인. 지금 에러가 났다라고 해주는 부분. 22번째 라인에서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널이다? 스코어가 널이다. 스코어가 널이다. 디폴트 생성자는 스트링과 마찬가지로요. 여기 스트링이 널이 됐죠. 스트링이 널이 됐잖아요. 디폴트 생성자는 인트 타입은 0으로 이렇게 참조 타입은 널이라고 하는 걸로 리턴을 해주는 거다. 널에서는 점을 찍고서 뭔가를 참조를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출력하는 데는 이렇게 출력만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출력만 하는 데서는 난 널이야. 난 만들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출력은 해줘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뭔가 변수의 값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거나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하면 에러가 난단 말이죠. 그 에러가 뭐냐면 널 포인터 포인터가 뭐예요? 포인터 가리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조 변수가 뭘 가리켜요? 인스턴스를 가리키잖아요. 이게 포인터. 근데 가리키는 게 없는 거예요. 가리키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널 포인터 익셉션.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뭘 알 수가 없어요.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코드가 다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코드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어제는 널 포인터 익셉션 발생하지 않게 참조 타입들에다가 어떤 값들을 넣어버렸죠. 네. 일부러 스코어에 어제는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를 this.score 내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를 new score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네. 어제는 이렇게 이게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널 포인터 익셉션 발생하지 않겠지 하고서 이렇게 바꿨었어요. 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요것도 잘 하셨고요. 잘 하셨고 우리가 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다르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냐면 널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들은 언제만 실행하면 돼요? 이 코드들은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가 널이 아닐 때에만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널일 때는 여기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면 안 되는 거고 널이 아닐 때는 여기를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널일 때와 널이 아닐 때 나눠서 코드를 실행하겠다. 이게 뭐예요? 조건문이잖아요. 조건문. 그죠? if 스코어가 널이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중괄호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들여쓰기 안 돼 있잖아요. 들여쓰기 안 돼 있을 때 단축키 하나 한번 제가 알려드렸던 적 있죠. 말로만 말씀드렸었나요? 컨트롤 쉬프트 F. 들여쓰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F 해보세요. 들여쓰기 잘 되죠. 네. 이게 소스 코드 포매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하면 보기 좋게 정렬이 돼요. 자, 그리고 그럼 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널인 경우에 이거 아무것도 출력 안 하고 그냥 민숭맨숭하게 놔두면 조금 그러니까 그냥 else 하나 넣어가지고 이때는 뭐 한 줄만 뭐 스코어 정복 스코어
정보는 없음. 이런 정도로만 하면, 이런 정도로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메인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로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 학번 없고 이름 없고 스코어 정보가 없는 학생. 점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STU라고 할게요. STU.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들을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사용해서 전체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학생을 이렇게 만들게요. 스튜던트를 오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new student 요거를 쓰시면 돼요. 뭐 ID 1004 이름 오셈 스코어. 자, 여기에서 요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사라져 버렸나요? 네. 아마 힌트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에 뭘 쓸 수 있다? 스코어 1번 쓸 수 있고 스코어 2번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자, 여기 있는 스코어 1번은 뭐예요? 여기 있는 스코어 1번은 위쪽에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 만든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 0점, 영어 점수 0점, 뭐 모든 과목이 다 0점이고 그래서 총점과 평균 다 계산해봐도 0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거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셈, 쌤의 정보를 보면 학번은 1004, 이름은 오셈, 모든 과목은 다 빵점. 네. 공부 정말 못하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셔도 된다. 이 자리에서 new score 이렇게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스코어 1번이나 2번을 사용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또 다른 점수도 확인해 보세요. 다른 점수도. 네, 이렇게 해서 2개의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2개의 클래스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메인 클래스 쪽에서는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변수 선언하고 생성하고 메서드 호출하고 변수 생성하고 변수 선언하고 생성자 부르고 메서드 호출하고 이거밖에 없고요. 이렇게 메서드를 직접 만드는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런 패턴들을 알려드렸어요. 요거는 어제 알려드리지 않았었던 그런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널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널이 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남겨놓고요. 그 변수들을 사용하는 곳에서 널이면 널이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코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십니까? 죄송해요. 화면